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과 드라이브하는 영상과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첫 황금 휴가는 바쁘게 지내셨나요? 저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의 펜션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만실이라서 이 사업을 관심 있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한 주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펜션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 때는 가끔 초보 사장들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비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름 한철,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나면 손님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을이 돼서 서서히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난 후에 겨울이 되면 평일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손님들이 없어집니다. 주말 역시 이 비수기에는 절반을 채우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맞이한 펜션 사장들은 갑작스레 줄어든 손님 수에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비수기 평일에 손님이 없어 큰일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멋진 펜션이 아닌 이상 비수기 평일을 꽉꽉 채우는 상황은 전문가인 저도 만들기 힘듭니다. 여행 비수기 기간에는 대기업의 항공 좌석도 텅텅 비어서 날아다니고 섬을 왕래하는 여객선도 빈 채로 다닙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의 택시들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고 관광지들의 음식점도 텅텅 빕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지 않는 시기에 무슨 수로 평일에 객실을 채울 것인가? 여행 관련 대기업도 손님이 텅텅 비어나는데 하물며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초보 사장이 된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시즌의 여행자들을 어떻게 모객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여행자들이 움직이는 금요일, 토요일, 연휴, 여름 휴가철에 어떻게 더 많은 매출을 올릴지 연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비수기에 급격히 떨어진 예약률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출되고 있는 펜션의 이미지를 더 잘 포장해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면 매출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는 비수기 시기에 닥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펜션 창업 전, 펜션 건축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먼저 준비해 놓고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좀 낡고 오래된 펜션들을 많이 운영을 해봤었는데 비수기 시즌에 여행자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사실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두 팀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그렇게 여유를 부렸었던 이유는 겨울 비수기 평일에 펜션에 찾아온 손님들은 그저 보너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온 손님들이 아닙니다. 앞서 펜션은 주말 장사이고 한정된 기간에 확실히 수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객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보통 여름 성수기 기간에 가장 높은 객실료를 받는 시기를 약 20일에서 한 달 정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영했었던 펜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객실이 총 14개였었는데 여름 성수기 객실 평균 가격을 25만 원을 잡고 하루에 모든 객실을 채우게 되면 하루 매출이 350만 원이 됩니다. 즉 하루에 350만 원을 한 달 30일 동안 채운다면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이런저런 변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500만 원을 빼도 약 1억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펜션을 운영했을 때에는 여름 성수기 전에 한 달, 그리고 여름 성수기 한 달, 이렇게 도합 60일 정도를 만실로 채웁니다. 물론 여름 성수기 전에 한 달은 가장 비싼 성수기 요금을 받지 못하고 객실 평균 단가로 1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럼 평균 15만 원 하는 객실이 14개가 있을 경우에 하루 만실을 채우게 되면 총 210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210만 원짜리를 총 30일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 전 한 달 동안 6,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여름 성수기 기간을 중심으로 두고 약 2달 동안 1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사실 1억 6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운영비로 쓴다고 해도 1억 원의 순수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익 1억, 여름철 2달 장사를 하고 10달을 쉬어도 1억입니다. 넉넉한 객실수와 영업력만 갖고 있다면 2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1억 원의 순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머지 10달도 계속 펜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에 9천만 원을 더해서 2억 9천만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당시 제가 그렇게 목표로 잡았고 실제로 실현시켰었던 펜션은 당시에 15년 이상이 됐었던 펜션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비수기 기간 중엔 여름방학 기간, 겨울방학 기간이 있고 황금 연휴도 몇 번 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날을 예상하고서 펜션 사업 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날을 완전히 배제하고 비수기 한 달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15만 원짜리 객실을 하루에 13번을 판매한다면 하루 총 195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제가 객실이 14개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13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14개의 객실이 있는 펜션을 운영하려고 계약을 했었지만 관리자가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펜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의 객실을 관리자용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14개에서 총 13개의 객실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비수기 계산을 하자면 하루에 195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잘 한다면 비수기에도 금요일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13만 원짜리 객실을 7번을 채우면 91만 원이 됩니다. 즉 비수기 평일 한 팀도 못 받아도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28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 달이면 4주이기 때문에 결국 비수기 평일을 채우지 않아도 114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황금 연휴나 크리스마스, 가정의 달, 해돋이, 해넘이, 방학, 송년회, 주변 임금 부대의 퇴소식, 평일 회사들의 단체 워크샵, 운 좋게 드문드문 평일에 찾아오는 커플 여행자들을 모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월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이 수치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더 덜 벌 때도 있습니다. 평균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8달 동안 8천만 원의 매출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2달 동안은 수익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겨울 2달 동안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달 동안 총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성수기 2달 동안에 1억 6천만 원의 매출과 비수기 8천만 원을 합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광고비와 금융비, 인건비를 모두 제한다고 해도 1억이 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펜션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1억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도 1억 4천만 원의 순수익이 남는 것입니다. 사실 운영비로 1억이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작지 않은 14개의 객실을 갖고 운영하면서 1억 4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건 꽤 괜찮은 이익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펜션에서 일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의 노동력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만약 펜션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몇 개의 펜션을 더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2-3개의 펜션을 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8월 이후에 또 하나의 펜션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2개에서 3개의 펜션을 돌릴 예정입니다. 펜션을 몇 년 동안 운영한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겨울철 손님을 끌어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펜션 사업은 겨울철에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기보다는 1년 전체의 매출을 높일 방안을 먼저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펜션은 여행업이고 매출의 차이가 시즌에 따라서 매우 큰 편차를 갖습니다. 회사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순수익 1억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싶은데 객실 수가 적다면 당연히 객실의 퀄리티는 정말 높아야 합니다. 객실 단가가 30만 원 이상에 받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1억 이상의 이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집필한 제 책에서도 소개했었던 제주도 P펜션은 객실 6개로
3억의 매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땅에서 적은 수의 객실을 만들어야 하는 창업자라면 창업자의 생각대로 뚝딱뚝딱 펜션을 만들지 말고 주 영업 대상을 잘 파악한 후에 진짜 전문가에게 건축을 맡겨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컨설팅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의 N 펜션을 컨설팅할 때였었는데 해당 펜션은 겨울철 극심하게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겨울철에도 예약률을 좀 더 올리기를 원했었던 N 펜션 사장은 저를 초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사업자가 고민했었던 컨셉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와이의 이미지였습니다. 펜션 바로 앞에 파랗고 큰 호수가 있고 넓고 푸른 가든이 펼쳐져 있어서 몇 가지 설치물만 들어가도 하와이의 느낌이 물씬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컨셉을 잡고 꾸민다면 예뻐 보이긴 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예쁘기만 만든다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생각한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션을 예쁘게 꾸미겠다는 계획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펜션 사업자들은 여기까지는 잘 기획하지만 계절별 컨셉을 잡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좋은 컨셉이란 예쁘게만 보이도록 펜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컨셉이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펜션은 여름철은 걱정할 필요도 없이 모두 영업이 잘 됩니다. 문제는 겨울 비수기입니다. 당시에 N 펜션 사장님도 겨울철이 문제라고 했었는데 하와이의 이미지는 겨울철 여행지의 컨셉과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추운 겨울에 야자수를 보려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찾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여행지가 그립다면 아마 진짜 하와이나 동남아로 겨울 여행을 떠날 것이고 겨울 여행지가 생각난다면 겨울에 더욱 멋진 여행지를 찾아갈 것입니다. 결국 하와이 컨셉은 M 펜션이 적용할 만한 컨셉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겨울철에 눈이 잔뜩 펜션에 쌓이고 큰 호숫가 앞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텐트를 쳐도 운치가 있을 법한 이미지가 더욱 유리해 보였었습니다. 적어도 겨울철 예약률을 늘리려면 말이죠. 즉, 하와이가 아니라 겨울철에도 여행을 떠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겨울 여행지인 홋카이도나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의 겨울철 인기 여행지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이 당연히도 겨울철 목에게 더 유리합니다. 결국 충북 N 펜션은 겨울철에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곧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철 기간에 매출을 확실히 끌어올릴 컨셉과 광고 기획을 명확하게 하고 결국 충북의 N 펜션은 겨울철에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차용했고 현재는 지역 내 최고의 예약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핫한 펜션이 됐습니다. 여름철 기간에 매출을 확실히 끌어올릴 컨셉과 광고 기획을 명확하게 하고 겨울 비수기 기간에도 불리한 상황을 벗어날 컨셉을 제대로 잡았을 때 비로소 펜션을 건축하고 오픈해야 합니다. 그저 예쁘게만 꾸민다고 겨울철 손님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부분 중에 여름 성수기 한 달 외에 그 전 한 달을 만시를 채운다는 것이 의아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이 두 달을 만시를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여름 성수기 전에 30일 정도를 더 만시를 채우는 방법은 제가 직접 펜션 사업자들에게 컨설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로 광고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보통 여름 성수기 기간이 돌입하기 직전에 성수기 기간이 닥치면 키워드 광고 비용은 천정부지 올라가게 됩니다. 입찰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비수기에는 클릭당 단가가 500원 하던 키워드가 성수기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1,000원을 넘고 2,000원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시기를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기 훨씬 전서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름 성수기가 찾아오기 훨씬 전서부터 미리 과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당연히 여름 휴가를 일찍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쟁 펜션들보다 미리 모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리 광고를 하게 되면 여름 성수기 기간 예약 외에도 경쟁 펜션들보다 먼저 객실을 채워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미리 집행하게 되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약 80에서 90%의 예약을
7월 초순 정도에 모두 채우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여유롭게 나머지 10% 객실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늦가을서부터 겨울 비수기 그리고 신학기가 들어가는 시즌에 광고를 많이 할 의향이 없다면 이때 사용할 광고 예산을 몰아서 여름 성수기 직전에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겨울 특수가 없는 지역이라면 이런 광고 방식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막대하게 광고를 넣는다는 의미는 상대적입니다. 성수기에 돌입한 상태에서 300만 원의 광고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지만 성수기 이전의 300만 원의 광고 비용은 꽤 큰 광고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 비용은 성수기 시즌이 다가올수록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성수기 기간에 클릭당 1,000원 하는 광고를 10번을 노출시키면 10,000원이지만 여름 성수기 한참 전에 키워드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3,400원이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짜리 키워드를 10번을 클릭하게 하면 3,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을 가지고서 미리 광고를 잘 한다면 같은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10번이 아니라 그 3배인 30번 이상을 노출시키는 효과가 납니다. 물론 이 방법은 키워드 광고에 한정한 것이고 키워드 광고 외에 구글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등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광고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름 전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광고를 모르기 때문에 광고로 인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펜션의 모든 광고는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내 펜션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 시기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기 기간은 어차피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최대치 매출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1년 내내 안정적이고 비슷한 매출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시기와 휴식을 취하는 시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